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수사 심화 강의를 이제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화 강의는 어떤 스케줄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일단 실무 문제집 경찰 실무 2를 하나를 구입하라고 했죠. 그래서 경찰 실무 2 이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진행을 하는데 자, 요게 있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근데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수사 그 문제 그 유형이 대부분 다 뭐였죠? 법령 위주의 문제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법령을 좀 이제 보기 위해서 보조교재로 이제 하나, 그 법령집 하나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요한 것들을 좀 실었으니까 요걸 토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하고 6월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7월달, 8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7, 8월달에는 뭐라느냐 문제집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한 뭐죠? 6월 말쯤 되면 이제 원고 넘겨가지고 여기서 제본하라고 할 테니까 뭐 하는데 실제로 책으로 만들 정도로 제본을 해놨어요. 그 다 편집해놨어요. 누구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갑자기 출판하는 줄 알고 싹 했더라고. 다 미안해가지고 그거 출판할 생각이 없는데 해가지고 했는데 분량 한 240페이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아마 100%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100% 했으면 100점 맞아야겠죠? 그렇죠? 맞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4월 달에 모의고사 한번 보셨나요? 풀만하던가요? 너무 우습던가? 뭐 대답이 없지. 역시 대답이 없죠. 풀만해요. 어때요? 뭐 대답이 없죠. 승질 날라고 하네. 너무 적은데 우리. 그러면 일단 풀만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요것만 잘 해도 충분하긴 한데 이것만 하기에는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있다.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이 실무 2 요것을 가지고 이제 해야만이 그래도 제가 저 수사 강의 처음에 했을 때 항상 그 기본이 되는 교재가 뭐였다? 이 실무였어요. 요걸 가지고 했는데 이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추려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 문제집을 이제 보는데 이걸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몇 페이지까지요? 400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재로 쓰는 부분은 몇 페이지까지다? 400페이지까지요. 400페이지까지. 그리고 400페이지를 쭉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뭐 또 있어요? 뭐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형법 판례 막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뭐 특별하게 볼 게 있어 없어? 별로 없어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보면은 양이 많다 적다 엄청 적어요. 적은 양을 꼼꼼하게 많이 봐가지고 이제 고득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사는 뭐 제가 100점이라는 말 쉽게 하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특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다 이제 실제로 과목들이 그러니까 5과목을 보는데 5과목 중에 이제 100점 정도 맞아야 될 과목이 몇 과목이 있습니다. 그 몇 과목 중에 하나는 뭐다? 형사소송법이다. 그죠? 잘못 얘기했군요. 수사군요. 제가 좀 정신이 없네. 그래서 수사는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고 형사소송법도 같이 맞아주면 되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2과목 정도를 만점 맞아주면 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수사가 컷이 비교적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높은데 90점 다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만 한다면 90점 이상은 다 맞아.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대전에서 그 수험생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친구가 그 정도 맞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맞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96점 맞았다니까. 96점 중에 네 문제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문제 중에 2문제 뭐 틀린 줄 알아? 형사소송법 틀려서 승질 나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고쳤대요.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고쳤대. 근데 96점 맞았대. 그럼 안 그랬으면 몇 점이야? 98점 맞을 거예요. 98점. 근데 96점 맞았는데 그때 그 대전청에서 2번째로 높은 점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붙어요.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붙어.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오래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진도 시간은 제가 약간의 감이 좀 없어가지고 4시간 할지 5시간 할지 좀 몰랐어요. 근데 4시간 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혹시라도 몰라도 5시간 한 거니까 5시간 다 안 치웠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거기서 적절한 상황에서 끝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를 좀 나가는데 물론 기본서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더 좋아요. 있으면 좋으니까 뭐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복습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집 이제 들어가는데 그 문제집 보기 전에 그 앞에 뭐 쭉 내용들 있죠. 뭐 요약 설명 같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앞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있어? 9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쭉 해가지고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19페이지까지 해설 부분 있죠? 쭉 있죠? 이런 것들. 21페이지까지 있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 문제를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봐야 되냐면 문제를 보죠. 근데 보통 이제 문제는 가볍게 이제 보겠지만은 문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문제 밑에 뭐가 있어요? 해설이 있죠. 이 해설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면 수사의 문제풀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 지금 이게 전부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엄청 적은 거죠. 엄청 적다 보니까 문제를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문제대로만 되면요 진짜 날로 먹는 거야.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꼬아낼 수 있겠죠. 근데 꼬아내는 분위기가 어디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 교재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이제 22페이지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을 보시는데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쭉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사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수사에 뭐부터 출발해요? 의의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자 수사라는 게 뭐였습니까? 수사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뭐예요? 수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이 하죠. 그 다음에 언제 하죠? 뭐가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이제 활동인데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뭐 증거의 수집, 발견, 보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 이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 내용적인 면이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비교가 돼야 된다? 이제 여기에서 유사 개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할까요? 이제 뭐 공무원의 조사행위, 일반 공무원의 행정조사. 자, 공무원 행정조사 수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 사인의 뭐가 있죠? 현행범 체포. 일반인들 현행범 체포하는 건 수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알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는 누가 있죠? 검사와 누가 있어요? 사경이 있죠. 근데 이제 검사와 사경이 있는데 검사는 우리가 사경은 일반적 수사 절차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검사는 언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 다 등장해요. 다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보시면 검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피고인 뭐 할 수 있죠? 신문을 할 수가 있겠죠. 검사가 공판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피고인 신문 누가 합니까? 일단 검사, 변호인, 재판장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소송행위예요. 소송행위. 소송행위니까 수사이다 아니다?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자 사법경찰관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반 사법경찰관리만 있나요? 아니죠. 특별사경도 있죠. 그래서 자 특별사경이 뭐합니까? 참고인 조사할 수가 있어. 특별사경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럼 이거 수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수사가 되죠. 얼마든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가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범죄 혐의가 있기 전 단계 뭡니까? 내사는 수사이다 수사가 아니다? 수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주로 그 다음에 있고, 뭐 증거의 수집 발견 보전이니까 그냥 증거 수집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공소제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소제기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다? 기소, 아니 불기소. 불기소도 수사일까요? 수사일까 아닐까요? 불기소 수사일까? 수사가 아닐까? 형사소송법에 여파가 아직도 있네. 진술거부는 계속 행사하고. 불기소 수사가 되겠죠. 그렇죠? 범죄 혐의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없으면 뭐 합니까? 끝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꾸준히 등장하고 있죠.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1번 문제를 보시는데 검사의 자 어디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수사에 해당합니까? 공판정에서의 수사 뭐다? 이거죠. 이거 수사야 수사 아니야? 수사 아니죠. 그렇지만 요거는 있지만 이런 건 있죠. 뭐냐면 공소 제기 후에 검사의 피고인 별도 신문. 피고인 조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일반적으로 공소 제기 전에 이루어지지만 공소 제기 후에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걸 좀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니은번 문제를 니은번 지문을 가보면 자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뭐 내용인데 니은번하고 2번 문제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수사를 우리가 의의를 잡을 때 뭐가 있습니까? 형식적 의의 수사가 있었죠. 형식적 의의 수사 있었죠? 그다음에 자 또 뭐 또 있었어요? 실질적 의의 뭐다? 수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건데, 자 그러면 형식적 의의 수사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자 일단 수사의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수사의 수단과 방법. 그렇죠. 어떤 수사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근데 자 뭐 전에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식적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형식은 결국엔 뭐예요? 절차와 무엇을 의미한다? 법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형사 절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건 뭐예요?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뭘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합법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제 형사소송의 이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 절차법이죠. 그러니까 절차적 이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절차적 이념. 그래서 뭐 공공의 뭐 인권 보장 이런 말이 등장할 수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실질적 의의 수사는 그러니까 이쪽은 형식이었지만 이쪽은 뭐예요? 뭐다?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동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이제 뭐다? 뭐 범행의 동기, 방법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누구의 임무입니까? 수사기관의 임무겠죠. 그럼 수사기관이 해야 되니까 수사기관이 하는 방법은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당연히 지켜야 돼요. 근데 법 지키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느냐?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뭘 강조한다? 최선의 방법을 뭐한다? 선택한다고 했죠. 함목적성이라는 말 수도 있고 뭐다? 합리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표현들, 그러니까 말 바꾸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은 뭡니까? 실체적 이념, 그러니까 뭐죠? 실체적 진실의 발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뭘 강조한다? 인권을 보장한다. 이쪽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진실이죠. 실체 진실.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 바꾸기,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니은번, 1번의 니은번을 보시면 형식적 의의 수사에는 뭐가 요구된다? 합법성이 요구된다. 형식적 의의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합법 합리성 내지 합목적성 나오면 틀리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2번으로 가보시면 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에서 실질적 의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질적 의의 수사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보장이 아니야. 그냥 진실발견이에요. 진실발견. 진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고요. 형식적 의의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뭐다? 수사
개념이다 있죠. 그래서 형식은 절차라고 했죠. 절차.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 수사로 갈 것인가, 의무 수사로 갈 것인가, 긴급 체포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 세 번째를 가보시면 실질적 의회 수사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뭐가 요구된다? 합리성. 그래서 합목적성이라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네 번째로 가보시면 긴급체포 여부, 그다음에 뭐다? 영장주의, 그다음에 진술거부권 고지.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뭐다? 일단 긴급체포할지 말지, 그다음에 영장을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일단 영장주의 예외지만 어쨌든 영장주의 정신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 피의자 신문할 때 절차가 지켜져야 되겠죠.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회 수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뭐 어려운 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문제까지 보셨고 1번의 기억번, 니은번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계속 이제 용어적인 정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실체면, 범죄의 뭐가 있다? 실체면이라는 게 있죠. 뭐요? 자, 범죄의 뭐가 있다? 실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체면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수사의 대상은 실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를 파악하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여기 일단 3번 그 문제에 보면 뭐입니까? 사실적 실체면과 법률적 실체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수사의 대상을 따지는 건데 실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체를 파악하는데 사실적 실체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적 실체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실적 실체면, 수사를 통해서 뭘 밝혀내야 돼요? 범행, 재현. 재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범행 재현에 몇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세 가지. 그래서 자, 범행을 뭐 합니까? 재현하는 거니까 범죄는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범행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행은 뭐다? 과거의 범행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을 하죠. 그래서 자, 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수사 뭐다? 요소의 충족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쓴 건데 어떤 말이냐면 문장이 완벽해야 돼, 안 해야 돼? 수사를 만약에 썼으면,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알아낸 내용이 하나의 문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인데 우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에다 공사실 쓸 거 아닙니까? 그 공사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뭐다? 중구난방으로 쓰여지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수사 요소의 충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같습니까? 이런 문장의 방식,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잘 써야 되겠죠. 뭐 4, 6하, 8하 원칙에 따라서 기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사하가 뭐죠? 사하가 뭐야? 누가? 언제? 그다음 어디서? 그다음 뭐다? 무엇을 했나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6하는 뭐야? 여기다가 플러스 2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8하는 뭐예요? 여기다 또 뭐다? 플러스 2만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몰라도 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 거기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충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습니까? 뭐 있죠? 수사 요소의 충족, 그 다음에 뭐다? 필연성인데 무슨 행위의 필연성. 행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필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사건의 형태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필연성하고 이걸 따지는 건데, 필연성하고 사건의 형태성을 따지면, 필연성은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잖아. 필연이 뭐야? 우연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필연은 그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부 다 이제 압축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왜 그 시간에 범행이 일어났느냐? 아시겠죠? 그러면 왜 했느냐? 뭐 범행의 동기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있겠죠? 그게 다 뭐다? 행위의 필연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건에 뭐가 있습니까? 형태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사건의 형태성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자꾸 수사 자료가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집약되어 가는 과정.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집약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를 잘하면은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어떤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겠죠. 그 수사 기록이 완벽하게 문장화 된다, 안 된다? 완벽하게 문장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만들면 뭐 전에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업 뭐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들 있죠. 한국 영화에서 뭐 별로 필기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한국 영화에서 가장 성공했던 영화들이 있어요. 성공했던 영화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영화들이 있어. 상당히 많은 흥행 영화들 있잖아요. 뭐 1000만씩 보고 했던 건데 1000만씩 보는 영화들은 절대로 홍보행당하는 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다? 많은 사건이 실화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1000만 나왔던 영화들이 대부분 다 실화예요. 실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흥행의 어떤 출발점이 뭐야? 이런 영화 있었죠? 우리나라 영화의 흥행의 출발점이 제가 볼 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흥행을 했어? 지금도 나오잖아, 솔직히. 이거 계속 이 사건과 관련된 뭐 영화의 모티브, 드라마의 모티브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잖아. 시그널 봤어, 안 봤어요? 시그널 안 봤나?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결국에 다 뭐다? 공소시효죠. 공소시효의 모티브는 다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근데 이제 이게 실화야, 실화 아니야? 실화죠. 뭡니까? 화성 뭐죠? 연쇄 살인사건 있잖아. 범인 못 잡았잖아요. 범인 못 잡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수사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죠. 그럼 수사 기록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물론 범인을 못 잡았긴 했지만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뭡니까? 하나의 영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연극에서 출발을 해. 연극 시나리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건 형태성은 뭐다?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럴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어보고 홍맹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알아두시면서 자, 3번 문제부터 보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봅시다. 3번, 4번. 자, 이제 뭐가 있어요? 수사에 뭐가 있다? 실체면 중 사실적 실체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돼가지고 있죠. 자, 사건이 전체적으로 집약되어야 뭐가 돼요? 사실적 실체면을 파악하기가 쉽다. 전체로 집약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적 실체면은 현재의 범행을 재현하는 게 아니고 뭘 재현한다? 과거의 범행을 재현하는 거죠. 일단 범죄는 무조건 과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그다음에 사건의 형태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는데 그다음 뭐다? 필, 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사 요소 뭐다? 범행전의 3요소는 뭐가 있다? 필, 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두 문자는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 과연 두 문자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째로 그냥 외우시면은 조금 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적 실체면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알게 되는 지질이다 있는데 자, 일단 사실적 실체면이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항상 뭡니까? 사실 문제가 먼저야, 법률 문제가 먼저야? 당연히 사실이 먼저죠. 그래서 형법을 놓고 보면 돼. 형법에 케이스 문제들 있죠? 어떤 범죄들 쭉 써놓고 여기에 대한 범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니까 순서는 뭐야? 이게 먼저가 되고 이게 뭐가 됩니까? 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법적 평가 전에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법적 평가 전에. 그래서 4번에 리을번을 가보시면 사실적 실체면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후가 아니라 평가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게 순서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한다? 그러진 않아요. 현실은 어떻게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근데 이론상 볼 때 뭐다? 이게 먼저, 이게 나중.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다시 4번 문제를 가보시면 자, 검출된 수사자료를 각종의 수사자료를 질서 있게 집약하여 사건의 전모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뭡니까? 사건의 전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모를 나타내는데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집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사건의 형태성.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다?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범행의 뭘 파악하고자 한다?
동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 이 중에서 뭘로 들어가야 돼요? 이리로 가는 거죠. 그렇죠? 행위의 필연성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다시 이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귿번부터 이제 가보시면요. 자, 범행이 재현되려면 수사 요소는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있죠?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범행 재현의 요소 중 사건의 형태성인데 현실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쪽은 집약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범행에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 이런 얘기인데 여기하고도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이런 말도 같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또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뭐다 1번의 디귿번 가보시면 범행의 뭐다 행위의 필연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을 가보면 미음번부터 봐야 되겠군요. 자 수사요소의 수사요소 중 사화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수단 방법이다. 그럼 수단 방법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어떻게. 근데 자 뭐다 사화 원칙은 뭐였어요? 무엇을이었죠. 그쵸? 무엇을 했나이지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뭡니까? 뭐다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했나라는 것은 뭐 행동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체, 일시, 그다음 뭐다? 장소, 행동 결과 이게 사원칙이라는 건데 보통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것만 바꿔요. 이런 거 안 바꿔. 그러니까 6하 원칙, 8하 원칙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리을번으로 올라가 보시면 자 형식적 의미에서 내사를 진행하다가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하면 뭐가 된다? 수사로 전환이 된다. 형식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어떤 거다? 바로 범죄 사건부의 형식적 의의 수사는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이게 형식적 의미 수사를 실제 언제부터 수사로 볼 것이냐 저기하고 좀 틀린 표현인데 어쨌든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뭐다?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자 뭐다? 여기에서 보면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뭐다? 실제로 입건을 따지는 거죠. 입건을 따지는 건데 입건에 우리가 실무적인 입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건 번호를 뭐 하면 된다?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사건 번호를 부여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 안 따지면 되죠? 뭐만 따지면 돼? 범죄 혐의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실질은 범죄 혐의만 가지고 따지면 되고 형식적 의미에서 입건은 뭐다? 사건 번호를 부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쭉 보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단히 간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취지를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기출문제 나중에 좀 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뭐다 5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가 다 뭐예요? 자 수사의 무엇이다? 조건에 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수사의 조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수사의 조건은 어떤 걸 수사의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수사 뭐죠? 개시의 최소 뭐라고 한다? 조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려면 최소 뭐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수사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수사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수사의 조건이라는 개념은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수사관이라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다? 뭐다? 문적 수사관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탄핵적 뭐가 있다? 수사관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규문적 수사관은 뭐였습니까?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규문적 수사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탄핵적 수사관은 뭐다? 수사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제3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규문적 수사관에서는 수사의 조건은 의미가 없어요. 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건데 바로 탄핵적 수사관에서 뭐가 강조된다? 이게 수사의 조건이 뭐가 될 수 있다? 강조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탄핵적 수사관은 수사를 어떻게 한다? 수사를 할 때 제3의 기관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제3의 기관은 뭘 얘기합니까? 법원을 얘기해요. 그러면 수사 절차에서도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 중간중간에 법원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준다 안 해준다? 판단해준다는 얘기예요. 판단해주면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수사의 조건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탄핵적 수사관에서 이게 강조가 됩니다.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고 규문적 수사관은 무시한다.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 자 이제 수사의 조건을 따졌을 때 수사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세 가지 뭐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수사에 뭐가 있어야 돼?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수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 수사의 상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범죄 혐의를 따지는데, 물론 우리가 수사의 조건은 어디에서 수사를 개시할 때만 따지는 건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개시를 할 때의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나 뭐다? 구속을 할 때의 혐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체포, 개시를 할 때의 혐의는 어떤 혐의? 주관적 혐의라고 했죠. 수사를 개시하려면 무슨 혐의로 속하다? 주관적 혐의. 그 다음에 체포 구속은 그것보다 좀 세져야 된다. 그래서 뭐다? 객관적 혐의라고 했었죠. 주관과 객관 이걸 나눴는데, 자, 그러면 주관적 혐의를 봤을 때 주관적 혐의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주관적 혐의는 절대 주관이 아니라고 했죠. 써있지만 주관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구체적 사실을 뭐한다? 근거로 한 혐의다. 자,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한 혐의. 그냥 수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수상하면 수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포 구속을 할 때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객관적 혐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에 의해 뭐가 돼요? 뒷받침되는 정도의 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되는데, 일반 시민이 인정하는 정도의 혐의 이런 건 아니에요. 객관적 혐의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발 바꾸기 좋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는 뭐 한다? 언제 한다? 필요할 때 하래요.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게 도대체 언제냐? 그랬더니 바로 수사를 하려면 언제 수사는 필요한 거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한다? 수사의 필요성은 공소제기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소제기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수사를 딱 시작해봤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명백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뭐 사건 발생하니 뭐 살인사건에서 뭐 80년 전 사건이다. 80년 전이면 범인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소제기에 뭐다?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 공소제기 가능성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논점은 이런 거죠. 뭐다? 무슨 죄가 있다? 친고죄.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 무슨 범죄? 즉시 고발 뭐다? 사건이 있었죠. 친고죄나 무슨 사건? 즉시고발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됐어요? 고소나 고발 전에 수사에 뭐가 된다? 허용 여부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고소 고발 전에 과연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친고죄가 있었죠. 친고죄가 무슨 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즉시고발 사건은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공소제기를 하는 거지 수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 판례의 태도가 중요한 건데, 판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없다? 수사는 허용이 되죠.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는데, 자, 허용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범위도 어디까지 되느냐? 그랬더니 뭐가 돼요? 특별히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무사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하다? 강제 수사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죠. 뭐다? 바로 단 뭡니까?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자,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어떻게 됐다? 명백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명백해요. 그러면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수사 고소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수사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수사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뭐 굳이 학설적으로 얘기하면 제한적 허용설 내지는 원칙적 허용설 하는데 학설 이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뭘로 들어갑니까? 상당성으로 들어가는데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해서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신의칙과 그다음 뭐가 있어? 비례의 원칙이 있죠. 근데 이제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뭐 비례 원칙 하면 최소 침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사의 독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다? 바로 범죄 인지권의 무엇? 남용이라는 게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극히 경미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입건을 했다. 그럼 이것을 뭘로 볼 수가 있다? 범죄 인지권의 남용으로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비례의 원칙은 뭐다? 최소 침해가 있었죠? 최소 침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는데 요거 이제 말아주면 되죠. 그래서 수사에서는 요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신의 측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등장한다? 바로 함정수사가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수사가 나오는데 여기 참고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원론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제 제가 수업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시간에 했던 내용대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자, 일단 함정수사가 있는데 자, 함정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함정수사의 유형, 일단 유형은 판례 태도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뭡니까? 기회 뭐가 됐어요? 제공형은 함정수사이다, 함정수사가 아니다?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했죠. 기회 제공하면 처음부터 함정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제한 없이 된다, 안 된다?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범위 유발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범위 유발형 중에서 뭐가 있다? 위법한 뭐가 있어요? 함정 자, 뭐다? 범위 유발형 중 뭐가 있다?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범위 유발형 중에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자, 요건 세 가지가 다시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수사 기관과의 당연히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아무나 함정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수사기관과의 뭐가 있어야 된다?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극적인 사술이나 뭘 해야 된다? 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써야 돼요. 사술이나 계략. 그래서 방법이 상당히 치졸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그로 인해서 뭐가 유발돼야 돼요? 범의가 유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례가 얘기했던 위법한 함정수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이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자, 이제 뭐다?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면 법원은 무슨 재판을 하게 돼 있다?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돼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토대, 요게 이제 바로 뭐다? 수사의 어떤 조건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알아두시면서 책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수사의 조건과 관련한 설명 옳은 거 돼가지고 있네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해서 개시가 된다 있는데 자, 수사를 개시합니다. 무슨 혐의? 주관적 혐의라고 했죠. 주관적 혐의. 그래서 근데 주관적 혐의는 절대로 뭐 내가 뭐 그냥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은 가져야 돼요. 합리적인 의심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수사 강제수사 다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니은 번도 틀렸다라는 얘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디귿번 가보시면 자, 체포 구속을 위한 범죄 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한대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객관적 혐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도의 혐의라고 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인의 기준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 무슨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없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수사에 상당성이 없어 신의 측에 반한다라는 것이 통설이다. 근데 통설적인 얘기인데 그냥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근데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6번에 가보시면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자,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 특히 강제 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 강조가 되긴 하는데 특별히 뭡니까? 우리가 자, 형사소송법에서 함정수사 배웠을 때 전부 다 뭐예요? 잡아들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강조가 된다? 이무수사보다는 아무래도 강제수사가 조금 더 강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가 된다 했는데, 자, 문제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거 몇 번 나왔어. 뭐라고? 그치, 이무수사. 특히 강제수사에다가 이무수사 X 하나 체크해놓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다 문제는 이런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겁니다. 자, 됐고, 두 번째로 가보면, 자, 수사의 조건은 어디에서? 규문주의 소송 구조에서 특히 강조된다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규문주의에서는 개무시됩니다. 아시겠죠? 완전 무시해. 그리고 뭐다? 탄핵주의에서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문주의에서는 애초에 수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번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마약사범 단속 공무원이 정보원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전혀 범위 없는 자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의 상당성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전혀 범위 없는 자로 하여금 유발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혀 범위 없는 자에 대해서 유발했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위법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수사의 뭐다? 필요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사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죠. 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시면 7번 수사의 필요성이란 언제? 필요할 때만 하자 이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은 수사에 필요한 때 하나요?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무수사라고 또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무수사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필요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됐고, 3번 가보시면 소송 조건의 결여로 인하여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때는 수사의 필요성도 부인이 된다 있는데, 소송 조건의 결여, 즉 뭡니까? 여기에서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에서 애초에 뭡니까? 요거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 그럼 수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거 다 소송 조건이잖아요. 소송 조건이 흠결되면 애초에 뭐다? 공소제기 가능성은 명백히 없어지는 거죠. 그럼 수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가보면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에 필요성이 없어 위협하다 있는데, 자, 뭐다? 함정수사는 어디서 왔어요? 신의 측에서 왔죠? 신의 측은 어디서 왔어? 상당성이에요. 상당성. 그래서 필요성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많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시면, 자, 이무수사의 경우 뭡니까?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필요할 때 뭐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뭐 하고 있다? 규정을 하고 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됐고, 그 다음에 강제수사의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 뭐 이런 것들 체포의 구속의 필요성이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검증이나 체포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뭘 한다? 강제수사라는 거죠. 필요성.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자. 필요할 때만 하자. 있는데 뭐 표현에서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필요할 때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세 번째로 가보면 수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사 조건이 발동되거나 수사를 뭐 할 수 있다?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의 조건은 뭐였어요? 수사 개시에 뭐다? 최소 조건이 되는 거죠. 최소 조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범죄 인지, 이게 뭐예요? 바로 무엇이다? 범죄 인지권의 뭐다? 남용이죠. 그러니까 극히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범죄 인지가 뭐다? 범죄 인지권의 남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문장이 다 사라지긴 했는데, 뭐냐면 옛날 예가 있어요. 이런 거다 뭐다? 껌 한 통 피해액이 500원 정도에 불과한,
불과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는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게에서 물건 하나 훔쳤겠죠? 내 자식이 쪼잔하게 500원밖에 안 했어요. 어쨌든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인의 만류. 주인은 만류를 했습니다. 입건하지 말아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가지 요건에서 뭐다? 수사기관에서 뭘 했다? 이걸 입건을 했어요. 그 입건을 뭘로 볼 수가 있다? 범죄인지권에 뭘로 본다? 남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범죄인지권도 뭐다 함부로 이렇게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근데 이거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 왜냐면 주인이 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윤주하시면 콩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입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만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요건을 보면 입건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겠죠? 입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알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4번 다시 보시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범죄인지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 근데 필요성이 아니고 뭐예요? 상당성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수사든 범죄인지권의 남용이든 다 뭐예요? 필요성이 아니고 뭐다? 상당성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계속 이거 갖고 말장난 실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 나오면 뭐가 된다? 틀린다. 그런 취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까지 딱 봤는데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죠.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맞추기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수사의 조건은 여기서 안 배워도 다 알아.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앞에 몇 문제 있어요. 여기 네 문제 선에서 문제를 잘 풀면은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좋죠? 그러니까 4번부터 8번까지 뭐 제가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있나요? 뭐 특별히 더 해주면 좋겠지만 근데 뭐 판례 더 설명했을까? 아니죠. 어차피 판례 뭐 8개인가 있잖아. 7개 다 알죠?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선까지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제 범죄징표 이게 등장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범죄징표부터 보도록 합시다.